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서울 분양시장 상황이 심각합니다. 서울 민간 분양 9곳 중 6곳이 미분양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하나 포레나 미아 3차 무순위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얘는 2022년 3월 23일 날 최초 분양 공고문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수요자를 다 찾지 못해 5월 27일 날 1차 무순위 접수가 진행됐고요. 그 다음 달인 6월 24일 날 2차 무순위 접수가 진행됐고 7월 18일 날 3차 무순위 접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3차 무순위 접수에서 나온 물량은요 424세대입니다. 잔여 물량 74세대, 전체 17.4%입니다. 세 번의 분양 기회에도 불구하고 전체 74세대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는 부분이죠. 자, 하지만 3차 무순위 접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주변 부동산 시장 상황이 극히 악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 아파트를 선택할 이유가 지금 빠르게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 포레나 미아 분양가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전용 84 타입 고층 같은 경우는요 10억 8,415만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는요 11억 5천만원 정도에 책정이 됐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이 분양가를 책정했었던 당시가 2월이거든요. 그때 상황과 현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월 시기에 삼양사거리역 주변 시세 볼까요? 여기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 초역세권의 사업장이 위치해 있죠. 자,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삼성 레미안 트리베라 2차가 있어요. 133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고 2010년에 완공됐습니다. 얘가 2월 달에 한 10억 5천만 원의 최저 금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두산 위브 트레지움이라고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0억 5천만 원 비슷한 시세가 형성됐거든요. 얘는 2011년 10월에 준공됐습니다. 얘도 1370만 원의 대단지예요. 자, 그런데 이 대단지 앞에 공급되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1억 5천만 원에 공급되네. 오히려 비싸게 느껴지죠. 물론 2010년, 2011년에 준공된 아파트, 10년 차이가 나는 아파트하고 신축 아파트와 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거 신축 프리미엄 감안하다 그래도 예상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2월 달에도 높게 책정된 걸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더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두산 위브 트레지움은 9억 5천만 원, 그리고 삼성 레미안 트리베라 2차는 9억 7천만 원까지 하락했다는 거죠. 2월보다 8천만 원이 더 떨어졌어요. 그런데 분양가는 어때요? 똑같이 11억 5천만 원이죠. 1억 8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삼성 레미안 트리베라 예전에 비쌀 땐 11억 8천까지 실거래 찍었거든요. 거기서 2억 떨어졌어요. 얘는 2억 떨어져서 10억 미만인데 지금도 11억 5천만 원을 고집하면 이게 팔릴까 안 팔릴까요? 안 팔리겠죠. 그래서 3차 무순위 접수에서도 안 팔릴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저희가 쇼킹 부동산이 2월달과 3월달 분양 영상을 제작할 때 경고했던 것이 있어요. 바로 앞으로 6개월 동안 청약을 조심하셔라. 올해 8월까지 해당이 되겠죠. 자, 왜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었을까요? 이때는요 청약자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왜냐면 2021년에 서울적 분양 씨가 말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2022년 상반기부터 서울적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데 분양가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많이 올라가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었죠. 그리고 금리 인상 각도가 가파라질 거란 전망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 시기에 시세와 비슷한 분양이 넣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 이거 잘못된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청약 통장 아끼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기에 분양한 아파트는요 상당수가 계약자를 찾았습니다. 칸타벨 수유 팰리스 결국은 분양가까지 조정해가면서 수요자 많이 찾았고요. 북서울자의 폴라리스 결국 완판됐죠.
힐스테이트, 레미안, 송도, 이 시기에도 송도 지역에 고분양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거 거의 대부분 소화된 것으로 보여져요. 뭐 여전히 미계약 물량이 나오는 데는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수요자 찾아서 계약까지 끝냈다는 부분입니다. 시행사 입장에선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2월달, 3월달 분양 영상 찍으면서 앞으로 시행사 입장에서 6개월 동안 공급하는 곳은 굉장히 로또 맞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왜? 눈먼 청약 통장이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대박 난 거예요. 그 사람들도 사업 추진하면서 이렇게 높은 분양가 책정받을 거라고 생각 못 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급격히 올라갔어요. 현재 2.25%가 됐죠. 올해 2월달, 1월달에 기준금리 1.0에서 1.25%였습니다. 지금 무려 1%포인트 이상 올라갔죠. 그리고 연말에 3%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현재 예금금리 3에서 3.3%가 나와요. 그리고 대출금리는 4%대에 맞춰졌습니다. 아마 더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금감원에서 지적을 해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시중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연말에 예금금리 4% 찍을 거고 연말 대출금리 5%까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겠어요? 수요가 완전히 씨가 마른다는 겁니다. 전세 수요도 줄어들고요. 매매 수요도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가격이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앞으로 분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돼요? 청약 전략을. 주변 시세와 최소 20% 이상 저렴해야 분양받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최소 20%요. 자, 그러면은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은 무조건 걸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지금 분양가 심사 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제도가 있어요. 공공택지와 서울시 일부 지역과 그리고 과천, 광명, 하남 일부 지역에 적용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있죠. 이건 얼마 전에 개편에 끝났는데 많이 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건 무조건 분양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적용 안 되는 수도권 지역 분양은요. 이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을 적용받거든요. 얘는 기준이 그래요. 주변 시세 최대 90%까지 적용되고 요즘 허그에서 분양가를 그냥 시행사가 원하는 대로 다 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시행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분양가를 책정할까요? 그냥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서 분양이 나선다는 거죠. 한 놈만 걸려라. 지금도 이런 분양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주변 시세 90% 이내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주변 시세 20-30% 조정될 확률이 커진 상황에서 이것을 분양받을 이유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죠. 청약통장은요. 평생 한 번 있는 최소 3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로또입니다. 이런 어설픈 청약 넣는다고 제발 청약통장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양, 청약은요. 어느 단지에 넣어야 되냐면요. 내가 이거 붙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들하고 가족들한테 속이 쏠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분양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분양이 있어요? 있죠. 분양가 상한제 주택. 그런 주택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당첨될 만한 공급이 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비싼 분양가에 청약을 넣는지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서울 신축인데 넣어야죠. 아직도 이런 청약자가 많으니까요. 시행사가 일단 분양가를 최대한 높이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일단 최초 분양에서 약간 미달 나더라도 무순위 접수하면서 조금씩 털어나가고 그거 안 되면 약간의 혜택 주고 그것도 안 되면 최악의 경우 분양가 몰래 깎아줄 생각까지 하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서울 신축인데 왜 무조건 넣겠습니까?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넣어야죠. 서울 신축이라고 무조건 가격 오를까요? 자, 과연 서울 아파트 신축이면 무조건 잡아야 될까요? 가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신축 아파트예요. 꿈의 숲 아이파크 완전 신축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12억이에요. 그럼 이 정도 서울의 신축 아파트면 경기도 아파트 다 잡아먹겠네. 광교 지역의 2기 신도시 광교 신축 아파트 봤더니 14억 5천만 원입니다. 신도시인데 서울보다 더 비싸다는 거죠. 서울 분양이라고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지 않은 분양가가 합리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최근 서울 지역 분양은요. 300세대 이하 소형 단지가 주를 이룬다는 부분입니다. 나홀로 아파트나 두개동 딸랑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아파트들은요. 추후에 재건받기 힘들어요. 주변에 멸종한 대단지 아파트하고 가격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7차 공공사전 청약이 시작됐습니다. 무려 3기 신도시 등에서 4,800호가 나온 굉장히 드문 기회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사전 청약 중복구 중복 신청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왜? 공공사전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는요, 당첨자 발표일이 모두 똑같습니다. 상식이에요. 당첨자 발표일이 있으면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중복 청약 불가로 수요가 분산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수요가 분산되면 커트라인은 낮아지는데 나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겠네. 이거 당첨되면 3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런 귀한 청약 통장을 왜 낭비를 하나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3기 신도시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아직 공공 분양 중심만 겨우 나왔어요. 진짜 메인은 전체 공급 규모의 40%를 차지하는 민간 분양이죠. 내년부터 쏟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약에서 조급함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시면요, 기존 주택도 잡을 수 있고 사전 청약도 잡을 수가 있어요. 무리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진짜 돈 되는 분양 따로 있다 말씀드렸죠.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당첨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 저희가 청약가부에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여전히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현재와 같은 긴축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쇼킹 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에도요, 여러분들이 청약 정보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 충분히 올려두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